안전복을 착용을 하셨으면 그 다음 저희가 작업을 이 배에다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배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선체 부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칠을 할 것인가를 표시를 하는 작업인데, 자, 보통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은 선저, 물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도장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저와 선체에 물이 만나는 점, 흘수선이라고 합니다. 흘수선. 그 물이 만나는 점에서 약 한 10cm 정도에서 15cm 정도 위를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라인을 페인팅 작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선저 페인트를, 선저 방호도료를 바를 공간과 바르지 말아야 될 공간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선저 페인트 방호도료를 도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흘수선 방호도료가 칠해져야 될 부분, 배 바닥 부분과 그다음에 선저 페인트 방호도료가 발라지지 말아야 될 선체 위쪽 부분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선체 아래쪽 방호도료가 칠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다음 작업으로는 여기 선체 아랫부분에 있는 왁스라든가 다른 이물질, 페인트가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클리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하부 방호도료를 칠하기 위한 부분만 여기를 클리닝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이후에는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거나 다른 이물질이 붙게 되면 또 페인트가 접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샌딩을 할 겁니다. 자, 현재 촬영을 위해서 일부분만 지금 클리닝을 했습니다. 클리닝을 하고 선체 하부 방호도료가 칠해져야 될 일부분만 클리닝을 했는데, 이게 공정이 이게 클리닝을 하고 샌딩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를 바르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다음에 상도를 바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진행에서는 일부분만 한정되게 저희가 공정에 따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여러 공정을, 3가지 공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못하고 작은 면적을 이렇게 표시해서 두었습니다. 이 표시한 부분은 좀 전까지 이게 클리너로 청소가 된 상태고요. 이 위에 이제 샌딩이라는 것은 이 페인트가 잘 붙도록 표면적을 넓혀주는 작업입니다. 그 샌딩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딩을 하기 위한 샌딩 페이퍼, 그다음에 이 블럭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샌딩 페이퍼는 보통 100방에서 120방 이렇게 50방 숫자가 낮아질수록 좀 거친 게 되겠고요. 숫자가 높아진 것일수록 300방, 500방, 1000방 이렇게 높아질수록 부드러운 사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표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100방에서 120방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지금 제 오른쪽 손에 든 것은 이게 샌딩 블럭이라고 해서 이 표면을 이렇게 샌딩할 때
이렇게 각진 것들을 이렇게 갈게 되면 표면이 고르게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블럭을 만들어서 블럭을 이렇게 감싸서 여기에 보이는 이 면 자체가 고르게 마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샌딩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호도료를 칠하는 과정에서 샌딩을 해서 표면적을 넓혀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클리닝을 합니다. 자, 지금 샌딩을 하고 나서 클리닝을 했는데요. 원래 방식대로라면 물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촬영 관계로 좀 짧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클리너로 닦기만 했습니다. 원래 방법대로라면 샌딩을 한 이후에 물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건조를 한 이후에 지금 사용했던 클리너로 다시 한번 닦아주는데, 닦아주는 방법은 먼지는 위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위쪽에 쌓일 수가 있어요. 닦아줄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끔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이물질이 없도록 그렇게 클리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샌딩을 해서 표면적을 넓혀 놓았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를 가지고 이제 선체 하부에다가 도장을 할 겁니다.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도장을 하기 위한 페인트, 신나, 그다음에 로라, 붓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던 캔에다가 옮겨 담아서 섞으려면 이 페인트들은 안에 고형물들이 많아요. 그 고형물들이 많은 관계로 스틱을 이용해서 잘 저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데 드릴에다가 이렇게 섞는 장비가 있어요. 기계로 섞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방독 마스크를 안 했어요. 지금 이 방송 촬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잘 저은 다음에 이 신나를 섞어요. 보통 매뉴얼상 10%가 됩니다. 10%. 요거를 여기다가 4회에서 6회 정도를 반복해서 바르셔야 되는데 이때 과정에 1회 도장하고 나서 이게 다시 재도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온도차에 따라 틀린데 보통 15도라고 감안을 하면 터치드라이가 20분 정도 이후에 15도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그 이후에 온도가 더 높게 되면 시간이 더 단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온도가 낮게 되면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재도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잘 섞은 다음에 이거 신나 10%를 섞어서 무엇으로 도장을 하느냐? 도장하는 장비인데 로라, 스펀지 로라, 이게 스펀지 로라가 있는데 이 로라가 이게 유성 로라입니다. 유성 로라에다 로라대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진 부분에 대해서는 로라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는 이런 소를 가지고 붓을 가지고 도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프라이머 도장을 1회 도장을 하였습니다. 자, 도장을 하시는 방법을 잘 보셨겠지만 보소리진 부분들을 먼저 붓으로 칠을 해 놓은 다음에 롤러로 이렇게 펴서 전체적으로 다시 칠을 했습니다.
여기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거 저희들은 이렇게 좁은 것으로 했지만 이렇게 좀 더 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롤라를 바르실 때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정을 똑같이 4회에서 6회가량을 반복해서 재도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저희가 좀 낮은 온도라서 이 도장을 하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도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무콘이라는 프라이머, 일회형 프라이머를 지금 현재 4번을 반복해서 칠했습니다. 이 부분만. 이 프리무콘이 다 경화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방호도료, 안티파울링 도료를 여기다가 전과 동일하게 칠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 지금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소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나를 10% 정도 섞어서 잘 섞은 다음에 똑같은 방법 롤라와 붓을 이용하셔서 3회 도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작업을 마친 이후에 안티파울링 방호도료를 1회 도장하였습니다. 이 방호도료의 성분은 살생물질의 집합체입니다. 살생물질이라 하면 이 물질 때문에 바다에서 자생하는 조개, 어패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붙지 않게끔 하는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이 페인팅을 하신 분이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추시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지만 주위에서도 이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꼭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번을 반복해서 건조 후에 다시 도장하고 건조 후에 다시 도장합니다. 보통 15도 경우 10시간 정도의 이후에 재도장을 하셔야 돼요. 세 번을 칠하시고 냅두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미크론 1, 엑스트라 2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미크론 1 같은 경우는 3번 칠하면 1년간 따개비가 안 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2년간, 어떤 제품들은 3년간도 따개비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생 물질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얼마만큼 긴 시간을 따개비가 붙지 않도록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그것들은 상품의 재질에 따라 틀리고요. 여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대형 선박, 100피트, 한 30m 이상 되는 그런 배들은 배를 한번 들어 올려서 재도장을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좀 더 퀄리티가 좋고 살생물질이 많이 들은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작은 배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배 컨디션이나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방호도료를 선택하여서 도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저희들이 완성된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도료 도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지고 난 이후에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칠을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구분한 마스킹 테이프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도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완전히 경화시키고 나서 12시간 정도, 15도에서 한 12시간 정도를 두셔서 완전 경화가 된 다음에 물에다가 내려놓으셔야지만 되지, 그 더 빠른 시간에 내려놓으면 작업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호도료와 프라이머를 도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만 칠하고 내려놓는다거나, 신나를 너무 많이 섞으셨다거나, 도장을 하고 난 이후에 완전 경화를 시키지 않고 바다에 내리셨다거나 하면 이 도장 도료에 대한 충분한 퀄리티를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작업 과정을 검토하시고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계획하에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방호도료를 도장을 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도료는 따개비 이물질들이 붙지 않게 함으로써 배 바닥에 마찰면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연료비, 일단은 연료비죠, 연료비. 마찰면이 적으면 그만큼 배가 같은 엔진의 출력으로, 엔진의 RPM의 출력으로라도 배가 빠르게 갈 수 있고 엔진에도 부하가 적게 걸리고, 그만큼 배가 잘 가니까 연료 소비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따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붙게 되면 마찰면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연료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마찰면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속도와 저하가 생기면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엔진에도 좋지 않고 연료 소모량에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방호도료를 얼마만큼 잘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이런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장 초기의 준비부터 도장 마지막까지의 어떤 타임테이블을 설정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도장 시 충분한 테크닉을 가지시고 정보, 지식을 가지시고 도장을 해주시면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